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끝을 마주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죠.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회사를 떠나기로 마음먹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또 얼마나 알고 있어야 할까요? 노동법,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고 복잡하게 느껴지시죠? 하지만 이게 내 권리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이 부르더니 미안하지만 내일부터는 나오지 말아줘.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질 거예요. 그쵸? 근데요, 바로 그 순간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기 전에 법이 나를 위해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이게 바로 모든 대응의 시작점이거든요. 자, 그럼 회사가 이제 그만 나와달라고 할 때 법적으로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하는지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뭐든 상대방의 패를 알아야 내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지 않겠어요? 이게 바로 내 권리를 지키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.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바로 이건데요. 바로 해고해고입니다. 근로기준법을 보면요.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는 알려줘야 한다.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.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? 간단해요. 아무 준비도 못했는데 갑자기 길거리로 나앉으면 안 되잖아요. 새로운 직장을 알아볼 최소한의 시간이라도 주자. 이게 바로 해고해고 제도의 목적입니다. 그래서 이 숫자 30일,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. 법은 회사한테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.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서 시간을 주던가, 그게 싫으면 30일치 월급을 돈으로 주던가, 둘 중 하나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의무인 거죠. 만약 둘 다 안 지킨다? 그건 그냥 불법입니다. 그럼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제대로 된 해고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?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방금 말한 30일 전 예고 또는 수당 지급. 그리고 둘째, 해고 사유를 반드시 서면, 즉 종이 문서로 줘야 합니다. 그냥 말로 당신 일 못해서 자르는 거야. 이게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그냥 대충 취업규칙 위반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쓰면 안 되고요. 언제, 어디서, 구체적으로 뭘 잘못해서 해고하는 건지 명확하게 써줘야 해요. 마지막으로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 그 해고 날짜도 분명히 밝혀야 하고요. 물론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예외도 있습니다. 일한 지 3개월이 안 된 경우 아니면 지진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됐을 때, 그리고 근로자가 일부러 회사에 아주 큰 손해를 입혔을 때, 이럴 땐 30일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긴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예외 조항들이 엄청나게 까다롭게 적용된다는 점이에요. 회사가 그냥 주장한다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자, 지금까지는 회사가 나가라고 할 때 이야기였고요. 이제 관점을 확 바꿔서 반대로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를 한번 볼게요. 이 경우에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법적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여기서 진짜 거의 대부분이 잘 모르시는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나옵니다. 바로 사직서와 사직원의 차이예요. 글자 하나 차이인데 법적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. 사직서는 말 그대로 저 그만둡니다. 끝!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거예요. 한 번 내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. 하지만 사직원은 저 그만둬도 될까요? 하고 회사의 허락을 구하는 일종의 요청서입니다. 그래서 회사가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저 그냥 다시 다닐게요 하고 철회할 수가 있죠. 단어 하나에 내 선택지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. 자, 이번에는요. 이게 해고인지 아닌지, 사직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경우들을 살펴볼게요. 바로 이런 애매한 회색지대에서 법을 아는 게 진짜 큰 힘이 됩니다. 흔히들 수습이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으면 내보내도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. 천만에요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수습기간, 그러니까 시용기간에 직원을 그만두게 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똑같은 해고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고 앞에서 말했던 해고 절차, 서면 통지 같은 걸 전부 다 지켜야 하는 거죠. 채용 내정이라는 것도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최종 합격해서 언제부터 출근하세요라는 통보까지 다 받은 상태. 근데 아직 첫 출근 도장은 안 찍은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. 아직 우리 회사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근데 법은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. 회사가 이 채용 내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잖아요. 그럼 법적으로 이걸 해고로 봅니다.
단순히 합격 취소할게요.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. 법원에서는 합격 통보를 한 그 순간부터 이미 근로계약이 시작된 걸로 보기 때문에 이걸 깨는 건 해고나 마찬가지라는 거죠. 엄청난 차이죠. 그럼 계약직,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어떨까요? 이건 좀 다릅니다. 예를 들어 1년 계약을 했으면 그 1년이 딱 끝나는 날에 계약 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게 원칙이에요. 이건 해고가 아니라 그냥 계약 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30일 전 예고 같은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. 자,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을 때 뭐니 해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남죠. 바로 돈 문제입니다. 당장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어떻게 버티나? 그래서 다들 실업급여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.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? 내 발로 걸어 나오면 실업급여는 절대 못 받아. 이게 거의 뭐 정설처럼 굳어져 있는데요.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? 이 생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계속 다니는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. 정답은 아니오입니다.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.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 회사가 갑자기 너무 멀리 이사를 가서 출퇴근이 불가능해졌거나 월급이 자꾸 밀린다거나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경우 같은 것들이죠. 와,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. 그쵸? 머릿속에 좀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드릴게요.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하는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.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. 회사가 나가라고 할 때는 정당한 이유랑 절차를 따져볼 권리가 나한테 있다는 거, 그리고 내가 나간다고 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길이 있다는 거. 지금 보시는 이 5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. 오늘 쭉 보셨지만 법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 삶 가까이에 있죠. 결국 중요한 반 법조항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것 좀 이상한데? 싶을 때 내 권리를 찾아볼 수 있는 생각, 그리고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작은 용기인 것 같아요.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지켜주는 법, 과연 얼마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나요?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보겠습니다.